자, 이번에 할 거는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눈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문제에서 경우의 수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경우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이나 관찰을 하였을 때 그 특정한 상황이 나올 때 그 상황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실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들, 그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이 발생하는 개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실험이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혹은 관찰을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주사위라고 하면 보통 6면체 주사위를 얘기합니다. 1, 2, 3, 4, 5, 6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뭐가 있나요?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세 가지가 하나 있겠죠.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뭐예요? 3. 세 가지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냥 숫자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수만 얘기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라는 문제가 될 거고요. 거기는 그 페이지로 따지면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46페이지에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은 옆에 참고 보시면 사건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이다. 우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조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전을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이 나온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가능하긴 할 거야. 하지만 굉장히 희박한 우연의 확률로서 되겠지. 하지만 내가 어떤 기계에다가 동전을 넣기만 하면 그 동전에서 무조건 앞면이 나와. 그건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할 수 있나?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작할 수 없다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동전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 하는 사람 안 돼. 앞면, 뒷면, 옆면이요. 이거 옆면 안 돼요. 그 동전이 빨딱 서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앞면 혹은 뒷면,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 그 타짜 빼고요. 1, 2, 3, 4, 5, 6 다 나오는 그런 6가지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example 50-1번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뭐뭐뭐 있으니까 2, 4, 6 있으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소수가 나올 경우를 모두 나열하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소수. 설마 0. 얼마 이런 사람 없을 거고요. 소수 뭐예요? 네, 2, 3, 5.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라고 쓸 수 있어요. 그 학교마다 다른데요. 제가 장자중이었나? 어디였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 가지라고 하면 감점이었대요. 왜? 라고 했더니 경우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우의 수라는 건 이미 숫자만 얘기하기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3에다가 가지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3가지라고 쓰시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감점 처리를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술형에서. 별의별 걸로 다 깎아요. 자, 이 주변 학교 중에서 서술형으로 제일 깐깐한 학교가 장자중학교고요. 서술형으로 가장 후한 학교가 삼육중이에요. 삼육중이 점수가 왜 후하냐면요. 자기들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는 시험 난이도를 위에서 끌고 내려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거에서 2학년 거 가져오고, 고등학교 2학년 거에서 중학교 시험으로 다 가지고 내려와요. 심지어 문제 분석해보면 막 6월 학평 막 9월 모의고사 막 이런 거에서 막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학교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길어가지고 고등학교 공식을 써서 증명을 하는데도 맞았다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이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에 대해서는 수하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기만. 물론 그게 어려우시면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그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2번 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 각각 적힌 카드 10장이 있는데요.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얼마? 5. 12의 약수가 나올 경우의 수 얼마? 1, 2, 3, 4, 6, 12. 6가지가 있네요. 어이? 10가지밖에 없으니까 12를 뺀 1, 2, 3, 4, 6. 5가지가 있네요. 자, 그럼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동전 1개를 3번 던진다. 동전 1개를 3번 던진다라는 거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 각각의 사건에서 앞뒤가 나올 수 있고요. 그때에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앞면을 프론트, 포워드, 그 다음에 뒷면을 백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자, 처음에 뒷면 2번, 그리고 앞면이 나올 수가 있죠. 또 뒷면,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네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건가요? 3가지네요.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 H와 T의 약자는 뭔가요? H가 뭐야? H는 뭐고 T는 뭐냐?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제가 몰라서. 혹시 앞면이 H인 이유가 있나요? 진짜 몰라서. 여러분들도 모르면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그치?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겠지만서도 이런 거 있잖아. 니네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 버스 노선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한다면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니?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어? 6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죠. 지금 나 방금 전에 뭐 했니? 걸어가는 경우,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 모두 다 어떻게 했어? 걸어가는 경우 1가지, 버스 타고 가는 경우 3가지, 지하철 타는 경우 2가지. 이걸 모두 다 더했죠. 더해서 총 6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사건이 A 또는 B가 되는 경우를 말해요. 또는이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에서 대놓고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또는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전 보통 or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단어적인 뜻으로서 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아, 이거는 또는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P라 하고, M이라 하고,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N이라 했을 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더합니다. 또는이 나올 때는 그 두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해준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깔려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이 뭘까요? 그게 두 개의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에 같이 포괄되지 않을 때 서로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부터 12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또는 11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11의 배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 1가지. 그럼 그 또는이라고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죠? 짝수가 6가지, 11의 배수 1가지. 그 두 개를 더해서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7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짝수라는 경우와 11의 배수라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는 건 뭐야? 그러면 겹친다라는 건 뭘까? 이런 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아니면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보는 게 장땡이긴 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뭐 있어? 2, 4, 6, 8, 10, 12 6가지가 있고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3, 6, 9, 12가 있다면 6이 어떻게 됐어? 12가 어떻게 돼? 서로 겹치잖아. 그러면 짝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총 몇 가지라고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6 더하기 4 해서 10가지예요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린다고요.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이 되는 애가 있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빼고 세야 돼. 그래서 총 몇 가지야? 8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나올 때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거기 제일 첫 번째 줄에 써 있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적용한다. 지금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합의 법칙, 즉 일반적으로 더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또는 이거나 뭐 이런 등등등의 말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1-1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모두 나열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어떻게 된다고요? 3 이하니까 1, 2, 3. 5 이상이니까 5, 6. 총 5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4보다 작거나 5보다 큰 눈. 똑같네. 다르구나. 4보다 작거나 5보다 큰 눈이 나오는 거 모두 나열하고 경우의 수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통은 문제에서 동시라고 하는데 그 또는이라는 거 말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A 사건이 일어나고 동시에 B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동시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적으로 되는 것도 동시에예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 이것도 동시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점을 갔을 때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야, 메인은 뭐 먹지? 디저트는 뭐 먹지? 음료수는 뭐 먹지? 이런 경우들. 메인 음료수와 메인이 음료수야? 메인 음식과 디저트의 종류와 그러니까 음식이래. 음료수의 개수가 각각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동시에 고르는 거잖아요. 메뉴 3개 골라. 메인, 디저트, 음료수 골라. 라고 하면 메인에서 몇 개 고르고 디저트에서 고르고 음료수에서 고르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경우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동시에라는 거는 그래서 전 보통 그냥 and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 메인 음식으로 2가지, 디저트로 3가지 있으면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 그죠? A의 1번, A의 2번, A의 3번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되죠. 그 6가지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구한 거야? 더한 거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M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곱하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곱하기라는 거는 아까 좀 얘기했다시피 동시에라는 그거의 범주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동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2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 서로 곱해준다. 참고에 딱 나와 있네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곱의 법칙이라고 하고, 보시면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등등의 즉 그냥 영어 단어로서 표는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냥 and라는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그러면 그냥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52-1번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갔더니 우유가 3종류나 있었고 빵이 2종류가 있었대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나요? 6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2-1번 예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52-1번 같은 경우에 A에서 BC로 가는 A시에서 BC로 가는 길이 4가지 B에서 C라는 C로 가는 경우가 2가지가 있대요. 이때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건가요?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죠? 여기서 제가 난이도를 높인다면 뭐 단순하게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건 뭐예요? 저 2개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1 더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곱했다는 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했고 A에서 C로 가는 거와 A, B, C 순서대로 가는 거는 같을 수 있어 없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한 거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금방 보이실 겁니다. 이거 52-2번
이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라고 나오는 이거는요. 교과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언급을 잘 하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그리고 문제는 잘 나옵니다. 희한하게. 한번 볼까요?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A에서 하나 더 있네. 5칸이네요.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일단 그거 한번 물어볼까? 이거는 참고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을 이용한다면 여기다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 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그걸 기억하는 게 헷갈린다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한 칸이 더 많나요? 하나, 둘,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더 많네요? 하나가 더 많고 P가 왼쪽에 있고 요게 아니라 요거 이게 끝? 맞죠? 네. 뭐 딱히 상관은 없는데 책에 있는 걸 위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용 설명을 할 거라서 딱히 상관은 없는데 네 그래 그래요.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요? 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전체 몇 가지게요? 어떻게 구해요? 이걸 설마 최단 경우라고 하니까 결국엔 오른쪽으로 가는 선택지와 위로 가는 선택지는 있어요. 하지만 왼쪽으로 가는 선택지와 아래로 가는 선택지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단 거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가 있나요? 라고 하자마자 세고 있나요? 막 이렇게 세나요? 어느 세월에요? 그 세다가 만약에 하나 삐끗하면 그럼 뭔가 규칙이라는 게 셀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출발 방향은 아까 어디라 그랬지? 오른쪽 위로 간다고 했어요. 그 오른쪽 위로 가는 그 경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와 위로 가는 경우 모두 여기 있는 이 다음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를 그냥 1이라고 써줍니다. 다음 갈림길에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몸이 반으로 찍 해서 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이 이어서 위로 가는 경우는 여전히 1밖에 없고요. 이 1이라는 애가 위로 가는 경우는 1이고요. 1이라는 애가 넘어가는 건 1이고 1이라는 애가 넘어가는 건 1이고 1이라고 넘어가는 건 1. 요렇게밖에 못해요. 그죠?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1이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래에 있는 1이 같이 올라와요. 이 둘이 서로 더해집니다. 확인되시나요? 그럼 서로 더한다고요. 서로 더한다고요. 그럼 얘는 또 서로 더할 거고요. 만약에 P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P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더해가면 돼요. 여기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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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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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35가지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확인되시나요? 그럼 이거에서 세로 그릴까? 하나, 둘, 셋, 넷. 왜 그래? 왜 부끄럽게.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 A에서 P로 최단거리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최단거리를 갑니다. 이걸 그냥 셀 수 있을걸요? 사실 셀만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셀만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세시면 뭐 하나 빼먹었을걸요? 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따라가시면 1, 아니 색깔 안 보여. 1, 1, 1, 2, 3, 3, 6.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총 6가지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이건 셀만하다. 그죠? 하나, 둘, 셋. 세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셔도 돼요. 노란색으로 가자. 6, 6, 6, 12, 18.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P에서 B로 가는 경우가 3가지니까 6 곱하기 3에서 18가지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을 5명이 서 있는데 5명 너무 많아.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줄을 쓸 거예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럼 그 순서대로 줄을 쓰게 될 때 N은 아까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순서대로 섰다라는 거는 4명이 동시에 섰다는 얘기잖아. 그럼 동시에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곱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 B, C, 4명도 너무 많아. 3명으로 줄여. 그럼 얘네들이 이제부터 일렬로 쭉 나열한다고 했을 때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다 써볼까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네, 6가지가 있네요. 이걸 어느 세월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면 또 다 쓸 건가요?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추가되면 다 쓸 건가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 곤란함을 줄이기 위해서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이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자. 그냥 체크로 갈게요. 5자리가 있는 거야. 그 5자리에다가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꽂아 넣을 건데 그 꽂아 넣을 때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일단 선택지가 몇 개야? 5명 중에 1명을 여기다가 꽂아 넣으면 되겠죠. 5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메바 분열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못 써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뺀 두 번째 칸에는 몇 가지가 오게 되고 4가지가 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겠죠.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까지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n명이 나온 n명을 나열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순서대로 곱하시면 되는 게 이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이해되세요? 확인?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n명 중에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r명 예를 들어 5명 중에 3명이야 라고 하면은 5명 중에 3명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2칸의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2칸의 자리가 없으니까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즉, 이 n명 중에서 r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은 n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n-1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곱해줘야 돼? r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n-r 플러스 1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r개를 차례차례 곱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53-1번.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그럼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 2번 2명을 뽑아서 그러면 식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12가지. 세 사람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는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뭐 이 식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3-2번. 부모님, 형, 누나, 나. 5명이 한 줄로 설 때 형이 맨 뒤에 서는 경우. 그럼 맨 뒤에는 이미 누구 자리로 집어놓은 거야. 여기서는 형이 가장 뒤에 쓰기로 했어. 그럼 남은 자리는 내 자리이고 남은 사람은 네 사람이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4가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처럼 이제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맨 앞에, 맨 뒤에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면 얘는 이 자리에 고정시켰어 라고 하면은 지금 계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빼놓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말고 응용 버전으로 지금 2번 문제를 응용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2분이고 형, 누나, 나 해서 5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양 끝에 오는 경우 애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빠 가운데 세 자리 해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 쓰는 순간 틀려요. 왜 틀려요? 엄빠 말고 네,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엄마와 아빠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가지다 라고 계산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보는 게 방법이긴 합니다. 응용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53-1번 문제입니다. 5명이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경민이는 맨 왼쪽, 성준이는 가장 오른쪽. 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문제와 동일하죠. 2명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단순하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색칠하기 같은 경우인데요. 왜 안 보이는 거 봐. 야, 안 보이는 거 봐. 불 좀 꺼야겠다, 야. 색칠하기를
색칠하기를 할 때 지금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색깔은 여러 번 칠해도 상관은 없지만 경계가 되는 건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줄 수 있도록 색칠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규칙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은 접한 구역부터 찾아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A와 접해 있는 애가 B, C, D 3가지고요. B는 2개, C도 3개, D도 2개입니다. 그럼 결국엔 시작은 어디서 하면 된다고요? A 아니면 C에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A에서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그냥 A, B, C, D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A에다가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처음에 4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되죠. B에다가는 A에서 칠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할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서 사용한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할 수 있고요. D는요, A와 C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식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48가지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등과정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고등과정 나오면 36 가능성이 높죠. 다양한 문제들,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음 자, 그 다음 157페이지에 있는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결석한 재승이와 현우가 우리 반의 유일하다고 하기엔 2명이나 있지만 무려 11명 중에 2명이 남자고 나머지 9분이 여자예요. 굉장히 위축감을 느껴서 얘네 둘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줄 서봐 라고 해서 야 이렇게 줄 서봐 해서 11명은 좀 그렇고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은 5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 둘은요 쫄아 있어요. 꼭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을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아니라 몇 개의 묶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몇 덩어리?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상태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자 둘이서 앞뒤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를 곱하시면 되죠. 아까 봤던 부모님이 양 끝에 서는 경우와 살짝 비슷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얘는 조금 달라요. 여자들이 이제 남자랑 여자랑 자리 정하는 그런 것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 묶음 안에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리면 이렇게 2명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남자들끼리 또 붙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 묶음이야. 일단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남자들끼리 그 안에서 줄 세우기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곱하기 쓰는 거 굉장히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하하 과정에 나오는 거 하나만 좀 땡겨 쓸게요. 뭐냐면
팩토리얼 쓸게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n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난 미리 예고했어요. 자, 느낌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n 하고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 거라고요? n 팩토리얼 하고 읽는 거고요. 나 미리 예고했어요. 놀라지 말라고. 나 말했다 얘들아. 그래서 그 n 팩토리얼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n부터 순서대로 어디까지 계산하는 걸 말해요? 순서대로 1까지 계산하는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4팩 곱하기 2. 아이 쉬워. 5팩 곱하기 3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 팩토리얼만 써도 이렇게 간단해지는 것을. 초등학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중학교 때는 팩토리얼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다른 실제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요. 36 빼고. 365 써도 되더라고요. 돼요. 미안해요. 제 목소리가 좀 커요. 저 그렇게 놀랄 줄 몰랐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 어제도, 저번 시간에도 혹시 제가 이렇게 저쪽에 소리 지를 때 혹시 괜찮으셨어요? 미안해요. 네. 자, 그래서 54-1번 한 번씩 세워볼게요. 여학생 2명이랑 남학생 2명을 한 줄로 세울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 그럼 몇 개로 봐서? 3명으로 봐서 일단 3팩 넣고요. 그 다음에 남자 둘이 자리를 정해야 되니까 줄 세우기는 2팩.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6 곱하기 2 곱하기 1, 2 해서 12 나온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54-2번 5과목 중에서 수학, 사회, 과학을 이웃하여 꽂는 경우. 수학, 사회, 과학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지금 총 책은 몇 권 있는 걸로 치는 거야? 3권 있는 걸로 치는 거야. 3팩 곱하기 그 안에 있는 묶음에서 줄 세우기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팩. 그래서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36까지 있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예. 5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맨 앞이나 맨 뒤에 서게 하고 B와 C는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자, 조건이 점점 붙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또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뭐가 또는 이야?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와 A가 맨 뒤에 서는 경우.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B랑 C가 서로 이웃해야 돼. 그러면 B, C를 묶어. 자, C가 어떻게 돼요? 3팩 곱하기 2팩. 그죠?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 상태로 A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그냥? 그죠? 위에도 경우가 똑같고 아래도 경우가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 곱하기 4. 24가지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요 앞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적은 게 뭐냐면요. 네, 방금 전에 적은 게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때 그때 n부터 n 곱하기 n-1, n-2, n-3 이렇게 순서대로 다 곱해서 r개만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호로서 쓴다면 npr이라고 써요. n개 중에서 r개. 그러면 이제부터 5p3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3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까지 같이 쓸게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53번인가요? 53-1번에 세나가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경우의 수 얼마? 4팩. 4팩이니까 몇 개? 24죠. 자, 민주, 은혜, 전진 세 사람이 출마하는데요. 민주가 맨 처음에 하거나 가장 나중에 할 경우의 수. 민주를 뺀 나머지를 먼저 줄을 세우신 다음에 민주가 맨 앞이나 맨 뒤에 서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4가지 있겠네요. 다음 53-3번.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에서 칠한 색깔을 C에다가는 못 칠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줄 세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53-3번은 그냥 3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6개죠. 그죠? 다음 54-1번. C와 D가 서로 이웃하여 서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된다고요? 묶으라고요. 그래서 4명을 줄 세우고 안에서 다시 줄 세우고 계산하시면 48개 나올 겁니다. 54-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정수를 만드는 경우와 대표를 뽑는 경우 딱 2개만 하면 이제 경우의 수는 끝납니다. 엄마야. 정수를 만들 때는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애초에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의 정수는요. 정수에 우리 이런 정수 있니? 세 자리 정수를,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세 자리인데요 라고 빡빡 우겨봤자 안 되죠. 결국에는 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맨 앞자리에는 n은 0이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바로 문제를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55-1번 한번 볼래요? 4장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으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55-1번의 예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4개. 그 숫자 제외한 나머지 몇 개? 3개. 총 12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단순하게. 0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문제는 이거야. 55-2번. 55-2번 같은 경우에 0에서부터 4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정수.
10의 자리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10의 자리에는 몇 개의 숫자가 올 수 있을까요?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1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이 되는 거야? 4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의 자리부터 따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요. 0이 오는 경우와 0이 오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부터, 그럼 두 번째 이게 높은 자리에서부터 확인. 자리부터 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정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55번.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 중에서 이번에는 40 이하 인수가 몇 개인가 라고 하네요. 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아니면 40보다 큰 수만 빼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그냥 뭐 만약에 다 하신다면 앞에 1이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자리 중에서 1이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0, 1, 2, 3, 4니까 네 가지. 2가 올 수 있는 경우도 네 가지. 3이 오는 경우 네 가지. 4로 시작하는 거 가능한 건 4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뿐. 그래서 총 몇 가지? 13가지. 그죠? 라고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니면 애초에 두 자리 자연수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4 곱하기 4에서 16가지. 그 중에서 4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큰 거 41, 42, 43을 만들 수 있는 숫자고, 그래서 16 빼기 3은 13, 13가지 동일하게 계산하실 수 있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30 이상의 두 자릿수를 만드는 경우는요. 10의 자리가 뭐가 되는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 3땡, 또는 4로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네요. 3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 세 가지 있고, 4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준 6가지가 답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5의 배수라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의 자리가 0 아니면 5가 될 때 5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빵빵 0이거나 빵빵 5가 되는 경우로. 지금 숫자는 뭐가 있냐면 6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의 자리를 정하고 시작해요. 근데 0이라는 숫자를 정했다라고 하면 남는 카드 5개는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20개의 가짓수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1의 자리가 5인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카드 5장 중에서 0이라는 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는 0을 쓸 수 없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나오게 되죠.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답은 36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요, 이게 다예요. 숫자 계산이 들어가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즉 일렬로 나열하는 때에 팩토리얼을 주로 사용해요. 이 P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영어를 싫어해서 퍼뮤테이션라고 해서 순열이래요. 순열이라는 것 뜻 자체가 순서대로 열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할 때 쓰는 그 기호예요. 그래서 그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 줄 세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처럼 일렬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 또 뭐 몇 개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적어도 라는 경우.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 사실 뒤에 있는 확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확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모든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대표 뽑기에서 보는 게 나려나? 적어도라는 뭐 제가 순열에서는 적어도라는 거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고등학교 문제를 하나만 가져온다면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영어 단어 중에서 좀 적당히 쉬운 겹치지 않는 거 뭐 있나요? 호텔? 자, 호텔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요. 호텔이라는 글씨가 있을 때 이 글자가 몇 개야? 5개죠. 이 5개의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개가지가 있어? 이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앞에 오는 경우. 는 어떻게 풀까?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적어도 하나라고 하기에는 양 끝에 모음이 적어도 하나 오게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경우이긴 한데,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 정도는 나와요. 난이도는 한 중상, 중 정도? 중상만 돼도 충분히 나와요. 아마 C1에선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음, 자음, 자음. 귀찮으니까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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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사실 가운데는 누가 올든 상관없으니까 빵빵빵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 모음, 빵빵빵, 자음. 자음, 빵빵빵, 모음. 마지막, 자음, 빵빵빵, 자음. 이게 모든 경우거든요. 그럼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양 끝 중에 하나, 끝에 올 경우라고 하면은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뭘 말해요? 위에 3가지를 다 말하죠. 양쪽에 다 모음이 오는 경우, 왼쪽에만 모음이 오는 경우, 오른쪽에만 모음이 오는 경우, 이 3가지를 다 포함하죠. 그럼 이 3가지를 다 따로 구하는 게 편할까? 안 편하겠죠. 뭘 구하는 게 편해요? 전체를 구해서 요 하나를 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적어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라는 거는 한자인데 보통은 다를 여. 그 뜻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뭐야?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만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그러면 자 5개의 자리 중에서 자음이 오는 거, 자음 몇 개 있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는 자음 몇 개 남았어?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남은 자리에는 뭐가 오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 3패 오겠네요. 그죠? 남은 숫자가 3개니까, 남은 문자가 3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5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6. 5 팩토리얼. 5라는 건 결국엔 이거 120이고요. 120에서 36까지를 빼준 84가지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하나하나 다 구해서 84가지를 찾는 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건이라는 경우도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 보셔야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뽑기를 합시다. 대표 뽑기라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내 손에 색깔을 예를 들어 여기서 빨주노초파 5가지 색깔의 구슬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왼손으로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고르는 거랑 아닌데? 나 그렇게 안 고를 건데? 주황색, 빨간색 고를 건데? 라고 하는 거랑 달라요? 같아요? 두 번째 다시 얘기할게. 숫자가 5개가 있어.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1, 2 뽑는 거랑 2, 1 뽑는 거랑 내가 결국엔 뽑은 최종적인 숫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런 거는 대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9명 중에서 우리 대표로 3명만 저기 수학 경시대회 좀 나가보자. 그 3명만 고생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그 3명을 뽑을 때 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사람이 너무 많다. 줄여보자. 5명 중에서 2명에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말 단순하게 뽑아요. 뽑아서 줄 세우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2칸이 있어. 그 2칸에서 첫 번째 칸에는 5명이 올 수 있고 두 번째 칸에는 4명 중에 1명 오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 같은 만큼, 중복되는 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이라고 나오면서 그럼 3가지일 때는 뭐가 돼? 라고 할 때 미리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외워. 자, 이거야. 2명일 땐 2로 나누고 3명일 땐 6으로 나눠 4명일 땐 24로 나눈다 라고 한 거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행을 배우신 분들 중에.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물론 좀 외우는데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N명 중에서 대표 R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야. 그러면 일단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나열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N 곱하기 NPR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여기 아직 안 지웠으니까. 그죠? N부터 R개만큼 순서대로 곱했어. 이제 중복되는 애를 나눠줘야 돼. 그러면 그 중복되는 애들, 뽑은 애들끼리 나열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ABC랑 ACB랑 BAC랑 BCA랑 CAB, CBA 줄 세우기로 따졌을 땐 모두 다른 경우일지라도 뽑아놨어, ABC를. 뽑는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몇 개가 중복이 생기는 거야? 6개의 중복이 생기는 거야. 그 중복이라는 건 결국엔 얘네들끼리 뭐 한 거랑 마찬가지야. 줄 세운 거랑 마찬가지야. 즉, 이게 대표 뽑기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았다 그러면 5 곱하기 4 하고 2 곱하기 1로 나눈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8명 중에서 6명 중에서 4명을 뽑았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가고 이 애를 4명을 줄 세우기 한 것만큼 중복되는 애가 생길 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외우게 할 때 2명이면 2, 3명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 4명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24.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는 건데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좀 쓰기 힘드실 텐데 나중에 C를 사용해요. 이거는 그 조합이라고 해서 색깔을 섞는 것처럼 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뽑는 게 상관이 없다고 해서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NCR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식 들어가시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대표 뽑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쓸게요. 헷갈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6-1번. 자, A, B, C, D 4명 중에서 대표를 2명 뽑을 건데 그 2명이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라고 하는 건 야,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이야. 바꿔서 A가 부회장이고 B가 회장이야. 이거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서로 다른 경우야. 즉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줄 세우기 문제예요. 그래서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서기 하나 뭐 이렇게 뽑을 때는 그냥 정말 줄 세우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책이 다르면 줄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4 곱하기 3을 해준 1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대표 뽑기 2명, 그냥 2명만 뽑아 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와요. 자, 3명. 3번. 이번에는 대표를 3명 뽑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A가 찜. 그럼 몇 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 중에서 2명만 고르면 돼. 1명은 골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C가 어떻게 돼요? 3명 중에서 2명 뽑고요. 그 중복되는 애 나눠주고요. 답은 3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56-1번. A 또는 B가 회장으로 뽑히는 경우. 그럼 이건요. A를 회장으로 뽑아요. 예제. A를 회장으로 뽑아요. A가 회장으로 뽑았어. A는 회장이야. 그럼 남은 사람 몇 명이야? 4명이야. 그 중에서 대의원 몇 명 뽑아? 2명 뽑아. 그럼 C가 어떻게 돼? 다음 2번째. B가 회장으로 뽑았어. B도 이미 회장으로 뽑았어. 그럼 C가 어떻게 돼? 똑같아. 6가지 나와. A 또는 B라고 그랬으니까 중복되는 거 없죠. 그죠? A가 회장이면서 동시에 B가 회장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2가지 경우를 서로 더해준다면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다? 12가지 있는 거다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2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몇 가지예요? 56-1번 4개 중에 2개래요. 네,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6가지 나오죠. 다음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식 어떻게 된다고요? 5명 중에 3명을 뽑았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중복되는 거 걸러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와요? 10가지 나오죠.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뽑아서 나열하느냐, 뽑기만 하느냐에 따라서 뽑기만 하면 중복되는 게 생긴다. 뽑아서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게 안 생긴다.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자 정말 이거 한번 56-2번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한 원 위에 점이 5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이어 선분을 만든대요. 선분을 만드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거나 두 개를 뽑기만 해서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순간 선이 생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2 곱하기 1. 10가지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56-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점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 6개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생겨요? 점을 3개를 고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3개가 연결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치? 순서에 상관없이 그 3개를 뽑기만 하면은 그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그 56-4번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6개 중에서 3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애를 나눠줘요. 몇 가지? 20가지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56-3번 악수를 한대요. 몇 명이서 악수를 한대요? 10명이서 서로 악수를 한대요. 야, 그럼 나는 우리 반도 딱 10명이다. 내가 악수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딱 여기 있는 나를 포함한 10명에서 악수를 하려면 난 몇 번 악수할 수 있어? 9번이죠? 10번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한다면 나랑 이거 10번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몇 명의 사람이 10명의 사람이 몇 번씩 악수를 하는데 9번씩 악수를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몇 번이니까 나랑 현우랑 악수하는 거랑 현우가 나랑 악수하는 거랑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나눠주시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는 끝났고요. 아까 설명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설명하면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설명하기로 했던 그 빠른 길 찾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귀에 해로우시면 머리에 해로우시면 지금 당장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고등학교 수하에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커맨드를 입력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맨드는요. 아까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대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커맨드를 입력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그 인형 뽑기 결국에는 그럼 왼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3번,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게 3번, 그 다음 위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게 3번. 순서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왼쪽 이걸 어떻게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이 커맨드를 모두 다 입력하기만 하면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죠.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순서대로 길을 고를 수 있게 되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 A1과 A2, A3, B 이렇게 4개가 있다?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일단 24가지죠. 뭐 그런 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2,
A3, A2, B. 얘랑 얘랑 일단은 지금 다른 숫자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숫자를 떼볼게요.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아까 얘기했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팩토리얼이라는 거에서 중복되는 애가 몇 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세 개가 중복되죠. 다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라고 줄 세우기를 했는데 여기서 세 개가 같아졌으니까 같은 것만큼 제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총 몇 가지, 몇 개의 방향이 있어요. 6개가 선택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6, 5, 4, 3, 2, 1.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들끼리 중복되죠. 그죠? 중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죠. 또 요 길이도 중복되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이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아요. 서로 같아요. 계산으로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만약에 n개 중에서 p개, r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p개가 중복이 된다. r개가 중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식으로 아까 그 팩토리얼 좀 잠깐 쓸게요. 그럼 n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p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아까처럼 그 빠른 길 찾기에서 써먹을 때 주로 쓰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배운 다음부터는 이 짓거리를 안 해요.